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의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 많으신 오임선 위원장님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62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해 제정된 본 조례의 행위 제한 내용이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특별보호구역에 준하는 준수 이어서 시민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행위 제한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제1항 중 불을 놓을 행위를 제한한 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공작물 등 신축, 증축 및 토지 형질 변경, 하천, 호소 등의 구조 변경, 수위 또는 출향 증감, 토석의 채취나 수면의 매립, 간척 등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 내용은 과도한 규제가 우려되어 삭제하고 유독물질 투기, 액체, 기체, 연료 소지를 제한한 등 일반적인 규제 행위를 신설 및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근본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통해 현행 익산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조례이나 행위 제한 내용이 있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특별보호구역과 동등한 내용으로 시민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한 후 신설 및 변경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드립니다. 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3년 3월 6일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2호 익산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8년 8월 14일 조례 제1781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도 필요에 따라 특별 보호구역에 준하여 지역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 당시 야생생물법 특별보호구역의 행위 제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바 특별보호구역과 동일한 익산시의 행위 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채 4조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서 야생생물법의 특별보호구역에서 제한된 훼손행위 제1호에서 제3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환경부 장관은 야생생물법 제27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 공작물, 신증축 등 개발 행위 제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전국의 경남 진주시 진양호 1개소만이 수달 서식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따라 익산시는 총 5개소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특별보호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 중에 있으며 야생생물법 제33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전국에서 10개 자치단체이며 그중 8개 자치단체는 야생생물법의 특별보호구역과 동일하며 2개 자치단체는 본 개정안과 같은 수준입니다. 전국에 1개소 지정된 특별보호구역과 동등한 내용으로 시민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제한 행위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최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한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어떤 생물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 지정이 5곳이 지정이 돼 있는데 어떤 생물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정이 된 경우인가요? 이게 2008년도에 지금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어떤 특정한 동물을 뭐 지목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뭐 고라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식생물들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야생동물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근데 그게 당초 지정할 때 취지는 그랬는데 이 조례가 2018년도에 제정할 때 좀 과도하게 좀 제한을 두는 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 특별 보호구역에 준해서 이렇게 익산시도 지정이 된 것, 준하게 지정이 됐다는 거는 특별 보호구역에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많이 지정된 곳이 있나요? 지금 한 곳만 저 경상남도 쪽에 한 곳만 이렇게 과도하게 좀 지정이 돼 있고요. 좀 제가 봤을 때 좀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자료를 보면 5군데가 돼 있는데 이게 지정이 조례 삭제가 돼가지고 해제가 되면은 이게 어떤 또 이제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3개 부분이 지금 건축물 공작물의 신중축 그게 좀 일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공원법이라든지 문화재법, 농지법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요. 꼭 이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서 이게 완전하게 그 신축이라든지 중축이라든지 그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저희는 이 조례가 이렇게 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좀 개정이 되는 게 저희들 합당하다 그렇게 검토 의견을 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야생 생물 보호 구역하고 특별 지금 구역하고 좀 제한 내용이 좀 달라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법안 찾아보니까 보호 구역에 관련된 제한 내용도 따로 있긴 하던데 한 가지 조금 고민되거나 검토가 좀 필요한 게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요즘에 사실 기후위기 시대여가지고 저희 이번에도 맹꽁이 서식지 뭐 복원 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이런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물론 이제 재산상에 여기 이제 발의하신 분의 내용들은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이것이 이게 특히 아까 그 삭제하는 그 조항 있잖아요. 건축물의 공작 증축 또는 하천이나 호수 등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 토속의 채취나 수면의 매립이나 간척이 되면 사실 거기 지역은 아예 그냥 보호구역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그냥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좀 우려스럽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뭐 익산시 전역이 아니고 특별히 시장이 지정한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륵산이라든지 함라산 등등 그다음에 금강 거의 다 보호구역이 예. 산 중심이더라고요. 배산도 있고 숭림사, 미륵산성, 웅포 다 금강 천변길 그런 데인데 보호구역이 지정될 만하다고 판단 그 당시에는 해가지고 된 것 같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그냥 해제나 고시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해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 지정을 해제는 건 아니고 네. 이 조례 보호 관리 조례가 이제 관리하는 조례가 네. 너무 뭐 지정한 거보다는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특별 관리 지역 수준으로 조례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수위를 좀 낮추자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 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 규정에 준해서 네. 그 조례 정하는 거에 따라서 보호구역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통 그 상해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 규정으로 제가 만든 제안인 것 같은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엔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예, 환경부에서도 이 자치단체 조례가 이렇게 너무나 좀 과하게 지금 조례가 된 것 같다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게 특별 지역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조례가 있을 필요가 있냐 그런 그 환경부 그 사무관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환경부 어디다 사무관 아니 환경부에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뭐 개발행위 때문에 한번 그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웅포 쪽에 네 그쪽도 너무나 조례가 너무 좀 과하지 않냐 그렇게 거기서도 환경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뭔가 건축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지금 확인해 보신 사항이세요? 예, 그 정도? 작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 삭제하고 이쪽으로 조항을 옮기고 이렇게 예. 제안을 하는 거라서 예, 제가 현행하고 개정안 볼 때 되게 많이 헷갈리긴 했었는데요. 사실은 1, 2, 3번 지금 삭제 조항이 훨씬 더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인 것 같고 지금 원래 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 사항은 원래 조례에 있었던 지금 내용이죠. 예, 그거를 맞습니다. 위치를 지금 바꿔서 예, 맞습니다. 예. 강력한 조항을 조금 삭제하고 이거 조항을 좀 변경하는 거죠. 예. 위치만 변경해서 예, 맞습니다.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예. 네, 여기 지금 지역에 좀 배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특히 숭림사나 미륵산적 웅포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연이 가까운 곳이고 이미 거기에 어떤 개인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행위 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없어 보이긴 하던데 배산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소지가 혹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지금도 이 물론 법뿐만 어마어마하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공업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 관련 그 제한 규정이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 그 조례가 조금 너무 과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검토를 낸 거거든요. 아니, 쉽게 말하면은요. 일단 배산은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가기 때문에 뭐 야생보호구역을 풀었다 해서 건축 행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에 묶여져 있습니다. 뭐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들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 자체를 고시를 변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야생동물 보호구역이긴 한데 그 제한의 조건을 좀 완화시키는 지금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시대적인 추세에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고민이 좀 들고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생각도 한번 뭐 더 얘기해 저는 주십시오. 뭐 그냥 웅포 지역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철새 우리 이제 뭐 기러기나 청동오리가 좀 많이 철새 겨울에 되면 이렇게 오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아마 그때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 농민들이 사실 그 자기 땅에 논에다가 뭐 농가 주택을 짓던 기존에 뭐 소막사든 뭐든 태양광을 넣던 지금 뭐 주거에 뭐 3km 정도의 태양광을 놓는 부분들도 제한이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그럼 재산권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냥 그 한계적인 거고 거기에 뭐 또 다른 개발행위나 하는 부분들도 법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묶여서 뭐 전혀 이렇게 태양광이든 뭐 농가주택이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못 받아서 그 상황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예, 여하튼 의견은 잘 들었고요. 뭔가를 행위를 좀 더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킬 때는 좀 더 고민과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면 좀 더 주시고 필요하시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의견 한번 더 주셔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재현 의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 면지역과 동지역 특히 배산 관련해 가지고 뭐 녹지 공원법 관련해 가지고 개발 행위가 없는 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본 의원도 뭐 너무 규제가 강하면은 사유재산에 대한 또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여러 의견이 있으시니까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익산시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 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의안번호 제599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업체와 적합하고 효율적인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 방법은 경쟁 입찰로 민간 위탁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3년으로 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연간 84억 1,800만 원으로 2020년 원가 산정 결과에 3년간의 임금 및 물가 인상분이 반영된 추정치입니다. 향후 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심사를 거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 일정은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득한 후
위탁 운영 원가 산정 용역을 바탕으로 용역 계약 심사를 거쳐 계약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계약 방법에 따라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근본 위탁 시에는 시설 운영 능력이 있고 전문 기술 인력과 경영 노하우가 있는 위탁사를 선정함으로써 우리시 관내에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99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의와 주요 내용은 녹색도시 환경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및 재위탁하고자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 위생적 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신재생자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 및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기관 등의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 시설인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는 2009년 9월 30일부터 시설 가동을 실시하여 하루 200톤 규모로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에서도 시장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신재생자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현행과 같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서울 출장을 가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가시고 네. 과장님한테 설명을 좀 듣는 네, 건 대신 어떨까요? 과장님이 네네.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유, 그렇게. 저희가 지금 오늘 환경부 완공 쪽에 생태보건사 보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 자료 잠깐 봤는데 어쨌든 추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네. 용역하고 또 공개 입찰 통해서 위스타 계약할 때는 좀 바뀌게 되겠는데요. 인건비 이거 추계할 때는 지난번 우주 MB텍 그 계약한 인원수에 거의 비추어서 그 정도 인원수에 맞춰서 지금 내신 거예요?
운영 인력 48명. 인건비요? 예. 인건비는 지금 그 우주 MBT가 48명이기 때문에 네. 저 2020년 당시에도 4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원가 산정 용역을 한 거에다가 임금 인상률만 반영을 해서 3년치 네. 반영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예. 주로 이제 고정비 중에 인건비하고 관리비는 상승하는 건 이제 기본인 것 같고요. 예.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일반 관리비예요. 예. 일반 관리비가 이제 9%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2020년도 위스탁 그 계약한 거 보니까 고정 관리비가 한 5%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예. 여기 이제 9%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게 변경된 건지 뭐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 전에는 그 지금 그 6%로 환경부의 지침에 6%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9%로 지침이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추정치는 9%에서 지금 산정을 한 겁니다. 최대로 9%로 예, 잡으신 그- 거라는 예, 말씀이신 최대로, 거죠? 예, 예. 네, 추계하실 때 예, 9%까지가 권고 사항인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거기까지가 거기에 이제 맞춰서? 예, 맞춰서 네. 최고치로 예. 네. 근데 좀 추계이긴 한데 이게 상승된 위탁 운영비 추계가 지난번 2020년도보다 많이 올라서 어디가 좀 차이가 있는지 봤더니 일반 관리비였어요. 예. 이것도 고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변동비랑 달라서 한번 정해놓으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요. 어쨌든 뭐 용역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네. 용역할 때 그 공고에 좀 잘 맞춰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이제 이거는 의견인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위스탁 계약서 이거 협약서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했었고 그 중에 의견 드린 게 하나 있었는데 아직 계약하려면 한참 남아 있긴 한데 그때 그 정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뭐 간이 영수증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다음 계약 협약을 할 때는 좀 예. 꼼꼼하게 체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계약할 때는 그런 네.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예,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재생자원센터 민간위탁 동의할 때마다 문제되는 점 잘 아시죠? 예. 재위탁 공고내는 데 있어서 예.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지켜진다고 하는데 우리 그 저 일하시는 분들 재고용 문제 뭐 이런 부분이랄지 예.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재위탁 할 때 공고에 뭐 다 고용 승계를 하겠다든지 뭐 그런 게 예. 진짜 정확히 거기에 기술이 돼 있나요? 예,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한다든지 이제 실제로 이제 계약에 진행할 때 그 임금이라든지 고용 승계 이런 부분을 반드시 거기다 기재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해마다 저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올 때마다 문제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 네, 예, 가장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죠. 예. 업체가 바뀌면서 예. 고용 승계도 안 되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다시 보건복지에 왔기 때문에 저 자료는 안 찾아봤는데 이 직원분들이 위탁 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위탁이 돼서 고용 승계가 됐다 하더라도 호봉수 인정이랄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예. 지금 하고 있나요, 어쩌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계약 전이라도 면밀히 체크를 해서 지금도 뭐 저희가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게 예. 여기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면 항상 이제 시에서 재공고하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거는 민간위탁을 하고 공고를 낼 때 예. 저희 의회하고도 좀 상의를 해달라 했던 부분이 아,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예, 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고용 승계에 문제가 있었고 아, 예. 호봉수 인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한번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꼭 짚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 업체가 부분을 바뀌든지 다시 그분들이 하든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심사해서 하는 거지만 했을 때 고용 승계 부분, 예. 호봉수 인정이랄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행정에서 뭐 지침을 정해줘서 예. 그런 거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불안에 떨지 않았으면 예.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 명심해서요. 저희가 계약할 때 공고문 올릴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실까요? 네. 앞서 우리 손진영 의원님, 박철원 의원님 두 분 다 이제 뭐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난번에 계약할 때 저희 뭐 공고 기간 미준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이야기가 됐었어요. 예, 이번에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셨잖아요. 우리 의회 우리 상임 의원님들하고 꼭 상의 한번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 좀 소통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위생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익산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이고 위탁의 추진 근거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서비스의 중요성,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경험을 활용한 전문성 및 탁월한 현장 경험, 원광대학교의 행정력 및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 영양 관리 지도, 식생활 교육 및 상담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관련법 제5조에 근거하여 기존 익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인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종료 기간인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하반기 기준 5천만 원이며 그중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2023년 예산인 6억 3천만 원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사용합니다. 조직 구성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되며 기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내에 사회복지급식관리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익산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21년 10월 28일 의회에서 재계약 동의안이 의결되어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 중이고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사업비는 6억 3천만 원이고 인력 규모는 센터장 1명, 팀장 2명,
직원 10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023년 하반기 예산은 2023년 1월 2일 전라북도 건강증진과 다시 146호로 국고 보조금이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4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00호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 필요성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이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관리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기관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 타당성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사무의 범위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로 식당 제공 및 식당 관리, 식생활 교육 및 상담 등 위생 향상과 영양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탁기관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2024년 12월 30일까지 1년 6개월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 민간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팀장하고 팀원까지 이렇게 딱 한 명씩이잖아요. 네. 엊그제 예산 설명하시면서 예. 하셨던 것 같은데 예. 대상 시설은 지금 95개소고 그 두 분이 다 담당하는 건 아니죠? 아, 처음에 선정하는 것은 자발적 선정인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5천만 원 규모면 네. 두 분 어린이 인건비. 사회복지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에 보면 한 35개 정도를 네.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삼- 대상 노인복지시설에 신청을 받을 거고 네. 그 시설만큼은 저희가 권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센터장은 지금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장이 겸임을 하시고 그 사회복지 급식 관리팀을 신설하잖아요. 그래서 팀장 하나 하고 팀원을 팀원 한 하나. 그래서 35개 정도니까 그 정도는 그분들이 관리하실 수 있는 인원이라 사업이라 일단 그렇게 예산 범위 진행합니다. 내에서 35개 정도만 신청받고 예, 그다음에 이제 권고할 곳도 권고해서 예, 예. 예, 올해까지 그 계약 기간까지는 일단은 그렇게 관리하고 예산 더 늘어나겠네요. 예, 내년에는 이제 저희 이제 국비나 도비 그게 더 수요 조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되게 궁금해서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예 만들어 버려야겠어요. 민간 위탁 지금 동의안이 올라오는데 새로 이게 바뀐 거잖아요. 네. 어린이 식생활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어린이 급식 지원 센터가 있는 거고 이건 지금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 그것 때문에 법률 생겨가지고 지금 이거 생기는 건데 그 6억 4천 예산이 6억 3천 3천에다 이 5천까지 하면 거의 한 7억 가까이 될 거고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늘 건데 이거에 관련된 설치 운영 조례는 따로 없어요. 근데 매번 상위법이 있어서 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아, 제가 만들까요? 아예 그래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이게 되게 매번 이상했어요. 민간 위탁을 주고 그리고 이 시설한테 위탁도 주고 이번에도 새로 또 사업도 생겨서 동의안도 올리시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설치나 뭐 운영 조례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지는 않고 계속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동의안 민간위탁 하는데 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네. 이게 지금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하고 맞춰서 이 다음에는 통합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그러는 건가? 원래 법에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가 있으면 그렇게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급식 관리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식품 영양학과요. 그런 게 설치된 대학 그런 전문 기관이 그 위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데가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이어서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게 더 그 예산이나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 6개월로 이번에 예, 운영했다는 얘기죠? 24년까지 그때 같이 해서 예, 그때는 또 이제 이제 같이 그때는 한꺼번에 한다는 예, 얘기죠? 한꺼번에. 그리고 또 하나 몰라서 여쭤보는데 우리 배산에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예, 예.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그 노인복지관이요. 네. 그 노인복지관은 거기도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저희가 왜냐하면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 급식 그거는 그 영양사가 없는 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만 예, 예, 소규모. 지원받아서 예, 하겠다. 예. 아까 보니까 영양사가 있는 데가 장애인 뭐 복지시설 이런 데는 영양사가 좀 있고 예, 예. 나머지는 좀 거의 없더라고요.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럼 그런 시설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이걸 하겠냐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 사항이에요, 그게? 아직은 의무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시설도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시설도 있는데 사실은 노인이나 장애인 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이렇게 영양사가 있는데 장애인 거주 시설은 아마 법에 돼 있나 봐요. 영양사를 두도록. 그러니까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게 그 100인 이상 급식을 할 경우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소규모로 할 경우에는 영양사를 채용을 한다는 게 어떤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신청한 기관만 아는 거지 뭐 나머지는 아직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해도 된다. 예. 이거하고 좀 다른 건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궁금해서. 그럼 우리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지금 어린이 급식센터. 저희 거기에서 지금 다 그것까지는 보시나요? 지금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에서 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전체 예, 다 거기는 의무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그건 거의 의무적으로 거의 하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예, 예, 지역아동센터는 거기서 다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예, 예. 여기는 보니까 의무는 아직 아니라고 그래서 예, 아직 그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아니라 2019년도에 시범으로 했고요. 지금 올해 본격적으로 35개까지 지금 확대를 해서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게 의무화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네, 최재현 의원님 질의? 네네네. 네, 최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급식 유형에 예, 예. 직영이 위탁하는 데인가요? 아무 외부 조리가 위탁하는 데요? 몰라가지고. 지금 급식 유형에는 네. 직영도 있고 위탁도 있고 외부 조리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영양사가 없는 게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면 그건 상관없이 저희가 사업 대상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별개라는 말씀이시죠? 이게 급식 유형을 따로 표시하시는. 왜냐하면 그거는 식단 관리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아니 과장님, 저도 이 조례 올라왔을 때 생각했던 게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동의안 이건 없잖아요. 저희 조례에. 예. 네네. 저희 항상 뭐 이제 의원님들 교육을 가거나 했을 때 이제 교육 강사님이 이 조례 뭐 상위법에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산 반영해서 운영하라고 있지만 조례가 없다라는 얘기를 항상 몇 번 말씀을 하시긴 했었어요. 근데 저희도 이번 기회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이게 지원 조례도 제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또 손준영 의원님이 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건 지금 아까 뭐 지역아동센터든 어린이집이든 지금 식단을 그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럼 그 식단을 제공하는 대로 무조건 식단대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권고사항인가요? 일종의 권고지요. 왜냐하면 지금 그 한 끼 그 식단 사용 예산이 엄청 작더라고요. 네네네네. 한 2,500원, 네네. 그 3,000원 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그 위원장님께서 그 식단이 그러니까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식단을 할 때도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그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종류들을 이렇게 같이 해서 여러 안으로 해서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네네네. 어린이 급식 관리센터. 그 이제 뭐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급식시설 여기 센터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시니까 뭐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항상 그 이제 식단을 받는 그 기관들에 대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돼서 식단이 이제 구성이 돼야 된다라는 건 잘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당부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전체 그럼 저희 95개소 중에서 50인 미만이 몇 곳인 거예요? 지금 50인 미만으로 하는 시설은 84개소. 84개소? 네. 그럼 현재는 지금 우선적으로는 거의 뭐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곳이긴 하네요. 35개소가 지금 선정을 하실 거면. 네. 하기사 여기 시설에서도 전체 다 이제 지원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그쵸, 부분도 그쵸. 있는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고 위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점검도 나가고 하니까 그런 그러겠죠.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내년에는 좀 사업 범위가 더 확대되고 점차적으로 그게 해야 어떻게 되는 참여를 상황이다.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종사자분들의 위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올해는 35개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하고요. 만약에
그 신청을 안 하시는 분도 식단은 개발이 되면 이제 사업 대상은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는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환입니다. 의원번호 제2563호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책무 부분에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와 시민의 협조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와 6조는 학교 환경교육, 사회 환경교육 및 사업자 환경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 제8조는 시장의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 재정지원 부분에서는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학교, 법인, 단체 등의 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2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 분석 평가 및 행정규제 심사 결과 해당 없음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3년 3월 10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3호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환경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존을 실천하여 익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와 민간에서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하여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시장에게 환경교육의 책무를 지어주고 학교, 법인,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토록 하고 사업을 수행할 센터를 지정 운영하기 위함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9개의 본칙과 1개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서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환경교육법에 따라 정의하였고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학교, 사회, 사업자, 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료의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더불어 센터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환경교육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환경교육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정부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법으로 전면 개정 정비하여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하고자 공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적으로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체계를 익산시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유임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에 대해서는 기능, 위탁,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110여 개소의 자치단체가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도와 정읍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도내에서 전북도와 고창군 2개소입니다. 수정이 필요한 조문입니다. 안 제2조의 정의 조항에서 상위 법령의 용어 정의가 자치법규에서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법령에서 용어 정의가 된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자치법규에서 다시 용어 정의를 중복해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할 경우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경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라고 규정함이 입법 경제상 타당하다고 사례됩니다. 안 제9조 2항에서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28조가 2022년 6월 10일 개정되어 어린이집이 추가되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 이거 조례 올라오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맞춰서. 근데 제가 다른 지자체 것도 다 비교해서 조금씩 보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약간 조금 더 촘촘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일단 환경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보통 교육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이 좀 수반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얘기를 해주셨긴 했는데 앞에 있는 대상과 뒤에 있는 이제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거는 좀 빠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학교 환경 교육에 관련된 경우에는 저는 이게 익산시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일정 정도 예산을 사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익산시가 이제 지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조항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예산을 필요 범위 내에서 지원할 때 뭐 교육지원청과 좀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좀 더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검토하신 거 있으시면 우선 여기까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 검토한 적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전라북도라든지 타시군 뭐 정읍시라든지 그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타 다시단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좀 거기에서 좀 수정 보완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차츰 이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거기 교육청 예산 있기는 해요. 예. 교육청 예산 뭐 물론 뭐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안 되겠는데. 왜냐면 그 내용, 그것까지는 사업 뭐, 내용을 예. 보니까 예. 체험 및 현장 환경 교육, 학교 동아리, 이제 동아리도 이제 뭐 환경 동아리도 있고 그냥 막 동아리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동아리, 환경 활동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요청이 있거나 했을 때 우리가 익산시도 학교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긴데 이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예산을 어쨌든 범위 내에서 뭐 충분하게 뭐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다른 지자체 조례에도 그런 문구들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아마도 교육청 예산하고 중복 예산이 될 수 있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중복해서 물론 저도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리고- 사업 네. 시행하기 전에 네.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뭐 중복 사항 지원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이 조항 있잖아요. 5조요. 여기도 상위법 13조에는 보면은 국가기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 조례를 정할 때 군부대나 사회환경교육 기업, 사회, 종교단체는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뭐 공공단체 이런 것들은 또 빠져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환경교육, 성교육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시에서 상위법에는 나열되어 있는데 빠져 있어가지고 추가 의견 좀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교육, 환경교육센터 지정이라든지 할 때 그 사업 수행의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 보이는데 제 의견은 좀 그렇거든요. 문구를 빼고 어린이집만 빼고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뭐 생각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요. 그 부분은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희 의원님 질의 다 하셨나요? 네, 일단은 좀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비용 축에 보면 상근 인건비가 4천이에요. 예, 한 명이에요, 두 명이에요? 네, 한 명, 예, 한 명. 예. 한 명이고 지금 이거 우리가 이게 통과가 되면 보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인 것 같아요. 도에서는 뭐 3천만 원을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3천만 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7천만 원. 7천만 원만 예, 해서 하는 거예요. 예. 상근 직원 인건비가 4천만 원이다. 1년에. 그리고 지금 23년도에는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뭐 하반기가 되든지 이렇게 될 텐데 금액은 어떻게 비용 추계가 똑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센터를 지금 생태 학습원을 지금 서동 템바공원에 짓고 있잖아요. 그쪽에 올해 연말에 이제 준공이 되면은 올해 이제 센터를 지정해서 내년부터 이렇게 운영할 거거든요. 23년 예. 비용 축에 23년도는 예. 빠지는 거고 예. 24년부터 24년부터인데 예. 이 서동 테마공원에 생태원이 생기면 거기에 예. 이제 우리 상주하는 상근 뭐 우리 공무원을 하든지 뭐 누굴 뽑든지 이제 그러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할 때 예. 교육 담당이셨죠? 예. 아, 우리 과장님 밑들 못하겠어. 그때 출연금 주고 우리 그냥 아주 힘들었던 거 아시죠? 그 과장님 말씀을 못 믿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저는 과장님, 네. 어쨌든
지금 교육청과의 협의가 없이 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각 학교마다 동아리던 체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1년의 교육 과정이 다 이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해서 환경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학교 활성화를 할 거였으면 이제 교육청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4조의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안에 여기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어린이집이 현장 체험학습을 가요. 근데 이 환경과 관련된 이런 것들만 접목을 해서 간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4조 1항의 체험이랑 현장 환경교육 활성화라는 이 문구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기존대로 원래 가는 현장 체험 학습을 가지만 가되 거기 안에 환경 활동을 한다든지 잠깐이라도 환경 관련된 이제 뭐 생태 설명 들으신 분들에 대한 뭐 이런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계획안을 제출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산도 별도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네네, 되겠지만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네. 학교 환경교육에 좀 더 중점이 되어 있는데 사업별로 안에 내용 보면 학생들에 대한 이제 학교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환경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조금 빠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교육청과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부적이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우리 이제 손진영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제 여러 의견들을 좀 논의를 하자고 하셨으니까 간담회로 조금 진행하도록 할게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67번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평균 기온과 해수면이 상승하고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예측할 수 없는 기상재난이 빈번해지고 있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발맞추어 익산시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조부터 5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부터 9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부터 9조까지는
익산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8조부터 25조까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27조에서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29조와 30조에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지정 운영 및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전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여 익산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 성장의 기본이 되는 조례입니다. 기태 자세한 내용은 기 보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3년 3월 10일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7호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제정 필요성입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탄소중립 정책 관련 계획 및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1년 9월 24일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유로 이행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법적 유임사항과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익산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분별 시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총 5개장 3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 규정에 두는 내용은 개개의 자치법규에 따라 다양하지만 보통 목적 규정, 정의 규정, 기본 이념 등의 규정과 그 밖의 자치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을 총칙에 두며 본 조례안의 체계는 이에 맞게 무리 없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법에서 의무화한 기본계획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대한 수립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7조까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능 및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5조까지는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 건축물 및 녹색 교통 활성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탄소 흡수원 확대,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지역 물관리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에서 제32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해 협동조합의 활성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 생활운동, 지원 교육 홍보, 국가 등과의 협력,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 원인인 탄소의 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탄소중립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유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칙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으로 대체된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익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도 본 조례안에 대체하여 제정되므로 폐지 조항은 필요한 조항이며 그에 따른 경과 조치와 적용력을 두어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 과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입법 예고 결과 2023년 3월 20일 익산 참여연대에서 본 조례의 제정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의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조항 신설 의견입니다. 세부 의견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건에 대한 검토입니다. 법제처의 2022년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를 살펴보면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 여부 판단 내용에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 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자치법규는 제정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입법 체계적으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경우 그 재기재한 법령 내용이 개정, 폐지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자치법규에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재현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없는 기본 조례안을 만드신 손진영 의원님한테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아까 전에 입법 예고 시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뭐 상위법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는 24조의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예산이라는 거를 봤는데 23조 탄소수성 확충에는 자발적인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 지원이 있고 기타 다른 데에는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이거를 어디다 내용을 담아 놓으신 데가 있으신지.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24조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걸 규정을 해놨는데 지금 이 기본 조례안에는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없거든요. 잠깐만요. 아마 참여연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조항 24조 상위법 24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 내용 안에는 넣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신 거고요. 성인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금은 익산시도 예산을 세울 때 성인지 예산을 반드시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지방재정법상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가 아직 그러니까 개정되지는 않았어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은 마땅하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익산시도 예산을 세울 때는 성인지 예산처럼 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도 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아직 지방재정법상은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이제 포함시키지는 않았는데, 참여연대에서는 이런 게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좀 더 강력하게 진짜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타 지자체 조례를 찾아봤는데, 네. 물론 예산을 규정한 조례가 있고 예산을 규정하는 그냥 규칙만 정한 규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 30조를 보면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 지정 운영으로 해가지고 여기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는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죠. 네네. 인건비랑 운영비를 말하죠.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환경교육지원센터처럼 센터가 설립됐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형성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기금이 조성이 되어 기금에 대한 게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탄소 중립 기금이라는 거를 이제 조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예산 반영이 없어서 그것도 이렇게 반영이 됐으면은 어떨까라는 그 생각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수정 그 참여연대에서 의견 주신 거 지금 과에서는 혹시 검토하셨어요? 아, 그러세요? 입법 예고 했을 때 올라와 있던 내용이라서 저는 이 조항 중에서 좀 수정해가지고 표기 수정을 해서 좀 의결했으면 싶은 조항이 하나 있긴 한데요. (31조) (12쪽)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상위법에도 지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저도 이 조항을 넣었는데 제가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해서 상위법에는 상위법 79조에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는 조례를 정할 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강행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정한다로 표기를 좀 바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아까 입법예고 검토 보고서의 결과에 뭐 참여연대에서 보낸 네. 입법예고 결과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검토 여부에 따라서 뭐 규정을 두지 않는 게 좋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확인한 게 뭐 그거에 대해서 한 거고 우리 본 조례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뭐 특별한 의견이 있다거나 검토 의견을 냈었어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얘기해 주세요. 검토 의견. 네. 이 조례 제정에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요. 단지 탄소 중립법 중립 기본법 제 65조 제 2항 1호에 보면은 지원센터 업무는 시군구 계획 수립 시행의 지원으로 돼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몇 조? 탄소 중립 기본법 제 65조 지원센터 업무 범위에 대해서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아,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이제 그 센터에서 시군구 계획 수립의 지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수립 대행으로 돼 있고. 본 조례에는 몇 조죠? 전주의 제 8조 제 4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망에 보시면은 이제 뭐 필요하시면은 전문가 및 기관 등의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사항까지 해서 상위법에 이렇게 지원만 하게 돼 있는데 지원센터가 대행하겠다 이렇게 이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삭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입법 예고를 언제 하셨어요? 의견을 언제 다셨어요? 그때 바로 의견 내라고 우리 할 때 바로 과장님이 냈습니다. 확인을 못 하셨나? 그러니까 거기에 올리진 않으신 거예요? 부서에다 뭐 문서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보냈나? 왔어요? 아 저기 우리 실무 그 저기 전문위원한테 연락을 했더니요. 했더니 아 이 내용은 그쪽 검토 의견을 그때 발언을 해서 의견을 내라 그렇게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 과장님 맞나 전문위원님 맞으시냐고. 네. 그러면 그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제시를 해서 우리 그러면 손준영 의원님 발의하신 손준영 의원님 조례에 뭐 좀 반영이 된 건가요? 근데 손준영 의원님도 지금 처음 들으신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저 발의하신 손준영 의원님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거 뭐 삭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별로 제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 오늘 발의한 본 조례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할 거고. 네.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서둘러줬으면 좋은데 다행히 또 뭐 준비 중이셨을 텐데 우리 손준영 의원님이 먼저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우선은 기본 조례안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아까 손준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좀 약간 수정해서 보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8조 사항 삭제와 아까 제가 그거 한 거랑 그다음에 네. 참여연대에서 올라온 의견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그 부서에서 검토 의견이 있었으면 공식적으로 네, 공문을 통해서 예, 검토 예. 의견을 제출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의견 내려고 했는데 서로 양측 말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그 의견 내려고 했는데 그냥 의견 내지 말고 거기서 그냥 얘기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저도 그냥 그렇게 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하자 뭐 이렇게 뭐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냥.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형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의원입니다. 정해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익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철원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61번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자동차 수에 비해 이와 관련한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은 미비한 실정이어서 전기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충전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례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보급은 최근 5년 동안 10배가 늘어났고 전국 전기자동차 화재 종류를 전수조사한 결과 특히 충전 중 화재가 20배 이상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전기자동차의 충전 중 화재가 크게 늘고 있어 지하 주차장 등에서 불이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변 차량이나 적재된 물건 등으로 옮겨 붙거나 지하 2, 3층일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대로라면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화재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근본 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익산시도 전기자동차 화재를 예방함과 동시에 화재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열 화상, 화재 감지기, 자동 소화 장치, 방화 스크린 셔터 등 전기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 시설 설치와 이와 관련된 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3년 3월 6일 박철원 의원님 등 8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61호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의 대기질 개선 및 익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2019년 4월 15일 조례 185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늘어가는 것에 비례하여 전기차 충전소도 급증하였지만 소방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또한 빈발하고 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기차 사고 전체 45건 중 절반 이상이 올해 발생하였을 정도로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화재의 절반 정도는 충전 시 발생하고 있는데 법안 미비로 화재 안전시설을 비치하지 않는 곳이 많아 즉각적인 화재 대응이 어려운 실정에서 근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 전기자동차의 충전소에 화재 관련 안전시설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활성화 계획 수립 시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구축 방안을 포함시켰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충전 인프라 구축,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화재 예방 시설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였습니다. 더군다나 내연 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화재가 일단 발생하면 배터리가 완전히 전소할 때까지 불이 잘 꺼지지 않아 대형 화재로도 커질 우려가 있는 충전소 화재 사고에 대한 화재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본 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화재 안전시설의 종류와 사업 규모 등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추계가 가능하다는 사유로 비용 추계서 및 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저희가 이제 이거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네. 제가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 그 의견도 타당한 것 같거든요. 한번 우리 담당 과장님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화재 감시 현재 좀 신설할 그 2조 3호 2조 3호 보시면은 그 화재 감지를 위한 열 화상 뭐 감지기라든지 자동 소화 장치, 방화 스크린
걸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고정식으로 이제 설치를 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충전 시설마다 이거를 다 설치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조금 이동식으로 뭐 질식 수압호 덮개라든지 아니면 이동식 수조 뭐 그런 형식으로 이 문구를 조금 변경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개정 조례안에 보면 2조 3호에 보면 열 화상 열화상 화재 감지기 CCTV 그리고 자동 소화 장치 방화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하고 등이 있는데 CCTV까지는 괜찮고 자동 소화 장치하고 방화 스크린 셔터 이 설치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나 예산의 문제가 너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좀 그걸 간과한 것 같은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말한 대로 뭐 질식 소화덮개나 이동식 수조 정도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저도 거기에는 수긍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선 이제 수정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최재현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재현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한 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고하는 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보고를 받은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 및 용역을 수행하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숙 보건지원과장님. 안녕하세요. 최영규 보건사업과장님. 안녕하세요. 임양현 건강생활과장님. 황은희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 강지숙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4개년 계획으로 1997년 제1기 계획을 시작으로 금년에는 제8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 대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건강 문제를 보다 세심히 파악하고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을 통해 수립하였으며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계획안을 수립하여 금년 1월 전라북도에 초안을 제출한 결과 특별한 보완점이 없어 계획안을 마무리하였고 지역 주민 공고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일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에 최종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또 프레젠테이션을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보고하시기를 양해 요구를 하셨거든요. 우리 이의 없으신가요? 네네, 이의 없으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익산시 건강 로드맵을 담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이 참여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향상된 계획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목차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 페이지에 2페이지가 템플릿이 들어가 있어서요. 저는 그 템플릿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페이지입니다. 수립 개요입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보건법 7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4년 주기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원광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용역을 통해 익산 시민의 건강 수준과 지역 특성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는 등 한 단계 발전된 계획 수립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간단히 보고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를 마친 후 의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담아서 3월 말까지 전북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건 문제 파악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번 8기 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 보건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크게 4가지로 접근하였습니다. 첫째, 지역 현황과 건강 수준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 지표, 건강 지표 등 129개 지표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고 15개 키워드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의 요구들을 포함시켰으며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하여 주요 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현황 분석 키워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위해 인구 지표, 건강 지표 등 129개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요약하였습니다. 첫째, 지역 특성, 둘째, 예방과 검진, 셋째, 만성질환과 정신건강, 넷째, 건강생활 실천 부분입니다. 이 4개 영역을 다시 세분화해서 건강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던 지표를 반영하여 15개 키워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15개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터인데 익산시 지표가 왜 이렇게 안 좋은가 이런 걱정을 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129개 지표 중에 저희가 상위권 지표가 59개 지표입니다. 46%고 중위 지표가 45개 지표 35%고 하위 지표는 25개로 20% 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위 지표 위주로 이 하위 지표가 이 향상이 돼야 저희 익산 시민의 건강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위 지표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에 대해서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키워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인구 감소입니다. 익산시 인구는 최근 5년간 1.5에서 2.0%씩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인구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는데 동지역 인구가 80%로 면지역보다 4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젊은 층인 25세에서 44세 인구가 취업 등으로 감소의 추세이며 이에 따라 합계 출산율도 2022년 기준 0.77명입니다. 이것은 전주시 다음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노인 인구는 2000년도부터 20년간 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20.9%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읍면 지역의 노인 인구 비율도 읍면은
2페이지입니다. 예. 비율은 38.5%로 동지역의 2배가량이 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 건강 및 보호 문제, 노인 부양비 증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키워드는 치매입니다. 익산시 인지 기능 저하 의심자는 12.9%, 치매 환자는 8,281명, 1인당 치료비는 333만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초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치매 환자 수와 의료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2쪽 네 번째 키워드는 여성 건강 격차입니다. 익산시의 60세 이상 여성의 주관적인 건강 인지율과 삶의 질 지수가 전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유방암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어 60세 이상 여성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키워드는 사망 원인 분석입니다. 2021년 익산시 사망 원인은 암, 폐렴, 자살,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폐렴과 당뇨병 사망률은 최근 4년간 증가하고 있고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심장질환 사망률은 전국 대비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응급 및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영향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는 보건의료 자원 및 환경입니다. 우리 시는 의사 및 간호사 등 보건의료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면에서는 인구 1인당 공공체육시설 수가 도내에서 11위로 낮게 나타났고 미세먼지 수치가 매년 감소 양상이나 도내에서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암관리 및 암검진 사업입니다. 익산시 사망 원인 중 1위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암 수검률은 44.5%로 전북 2위로 높으나 유방암과 자궁암, 폐암 수검률은 좀 낮아서 수감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키워드는 감염병 예방 및 예방접종입니다. 익산시 어린이 기초예방접종 완전 접종률은 83.7%로 전국과 전북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도 43.3%로 전북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키워드는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인지율은 전국 대비 높으나 치료율은 전국 대비 낮은 편으로 질환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열 번째 키워드는 당뇨병 인지율입니다. 당뇨병 인지율은 12.9%로 전북 대비 높은 편이나 치료율은 중하위권으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11번째 키워드는 심뇌혈관 질환 중 심장질환입니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국과 전북 대비 낮은 편이고 특히 최근 4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 제일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 신속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분석됩니다. 다음 11번째 키워드는 심뇌혈관 질환 중 뇌졸중 사망률입니다. 뇌졸중 사망률은 최근 4년간 전북 도내 중간 순위로 나타났고 심폐소생술 교육 경험률은 전북에서 낮은 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 심폐소생술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872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째 키워드로 정신건강입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최근 5년간 스트레스 인지율은 중상위이고 자살 사망률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주 원인으로는 질병과 장애, 경제적 어려움으로 뽑았습니다. 다음 13번째 키워드는 흡연과 음주율입니다. 우리 시 흡연과 음주율 두 개의 지표는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4번째 키워드는 신체활동 및 환경 조성입니다. 신체활동 중 걷기 실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의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수치는 29.6%로 전국과 전북 대비 약간 낮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양호한 구강 건강입니다.
구강 건강은 전북에서 수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5쪽 20세 이상 익산 시민 1,052명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간은 작년 8월에서 9월 중이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 집단으로 설문조사 결과로는 노인과 취약계층, 임산부 순으로 조사되었고 사업 종류는 진료와 예방접종, 치매관리, 뇌혈관 질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소 이용 만족도는 74.0%에서 만족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스와트 분석 결과입니다. 스와트 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을 저희가 분석해봤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현황 분석을 통한 주요 사업 도출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지역 현황 분석, 주민 요구도 조사, 스와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8기에 14개 주요 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분석입니다. 제7기 계획서는 2018년부터 4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고 3개의 전략과 9개 추진 과제, 3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9개 지표 중 달성 지표는 4개, 미달성 지표는 3개, 개선 지표는 2개로 평가되었습니다. 미달성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활동 감소로 건강검진율과 신체 활동량이 저조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 블루 등으로 자살 사망률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특징과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먼저 특징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현황에 대한 과학적 근거 기반에 둔 키워드 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도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염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응계와 감염병 예방계 2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서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과 함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증개축하여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건강보건의료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지역주민 참여하는 지역건강협의체를 기존 5개에서 6개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를 반영하였고 23년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제7기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지표를 제8기에 반영하여 건강 지표가 좋아질 때까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기의 비전은 건강한 보건의료 행복도시 익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의 전략과 9개의 추진 과제, 28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전략 1은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전략 2는 지역사회 기반 건강증진 체계 구현, 전략 3은 지역 내 다문화 협력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전략 4는 지역사회 건강 보건의료 정책 기반 강화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하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8기의 성과 지표는 10개로 선정하였는데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지역 건강 분석, 건강 수준 지표, 제7기 부진 지표인 4개 지표를 반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년간 달성한 목표치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지표는 노인 건강 구금 접종률, 결핵환자 치료 성공률, 걷기 실천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 자문 결과 반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역보건의료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같이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제8기 계획서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4년 후 시민의 건강 지표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용역을 맡아주신 그 산업협력단의
황은희 교수님과 강지숙 교수님이 같이 해주셨고 용역 관련 궁금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번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큰 도움을 주신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아니, 전라북도에서 초안을 제출해서 특별한 보완점이 없다라고 다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이 책자를 바탕으로 또 시간을 갖고 또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제 오늘 좀 둘러봤었는데 익산이 지역 내에 사실 저희 풍부한 지역 보건 의료 시스템은 좀 잘 갖춰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내용 안에도 담겨져 있지만 아무래도 좀 지역에 좀 쏠림 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 것들도 여기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과제인 것 같고 지금 뭐 이게 지금 다 영역별로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영역별로 이걸 좀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앞으로의 이제 우리 익산시 보건 의료 환경을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정책들도 좀 강구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따로 제시할 의견 없으시죠? 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